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김프로님이 없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지금 재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없고 아마 뭐 수요일 정도쯤부터 다시 같이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고 수요일 아닌 목요일. 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는 크게 볼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요럴 때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해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는 사실 좀 볼 게 없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23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파월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3일 이번 주 금요일일걸요? 금요일 11시, 밤 11시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 뭐 연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아마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뭐 어떤 식의 기조로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믿을만하지 못해가지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네, 근데 그래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이제 이게 지난주 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죠.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차트를 볼 건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좀 이제 제가 호들갑을 떨었었잖아요. 그쵸? 어떤 호들갑이었었냐면 이거 올라가는 속도 너무 빨라. 이거 올라가는 속도 너무 빨라. 그래서 현물 ETF까지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이클과 다르게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는 빨랐지만 요 이후에 조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이 맞춰지는 이렇게 됐죠. 네, 해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호들갑 떤 게 너무 창피해서 못 따르고 있는데 네,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 이거 올라갈 수도 막 여기서 지금 예전과 다르게 올라가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예전처럼 가니까 좀 호들갑 떤 게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네, 조만간 한번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있다 정도? 네, 예전과 똑같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뭐 빨리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김프로까지 있을 때 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거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작년 9월인가부터 했더라고요. 23년 9월부터. 예. 해서 그 내용을 살짝 보고 올까요? 네, 살짝 보고 와서 네, 조금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제 채널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 팍스경제TV에서 한 건데 제가 편집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9월 2일자 영상인가? 근데 제가 편집해서 16일날 올린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라서 훨씬 더 들어오기 편해지고 그 다음에 아마 국민연금도 살 수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네. 많이 나온다고 하면 투자를 잘 못하긴 살 하지만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그다음에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퇴직연금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그렇게 커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포트폴리오로 그쵸. 현물 ETF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수요가 적어도 한 5-6배 이상?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하는 물론 사람 숫자가 5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그래서 커지죠.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에 혹은 현금성 자산에 진짜 한 2-3%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짜 한 뭐 5배는 우습고 막 10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이게 이제 9월에 23년 9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ETF 승인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 채널에 올린 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TV에 가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재영 앵커님, 요번에 이가은 앵커님이랑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이거는 24년 1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촬영 날짜는 더 전이긴 해요. 촬영 날짜는 더 전인데, 네. 1월 16일 날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했는데 이때 왜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왜 안 올라가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조금 떨어졌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왜 떨어지냐? 예. 그리고 지금 오르지 않아도 결국은 호재다라는 얘기 하면서 했던 거였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볼게요. 다 조금씩 가지고 자산의 있으면. 조금씩을 한 3%나 5% 정도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동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리고 그럼 같이 올라갈 수 네, 있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는 진짜 한 몇 년 안에 한 1, 2년 안에 국민연금에서 전 비트코인 살 거라 현물 ETF 살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대충 계산해도 지금 수요의 4-5배라는 거예요. 4-5배 정도요? 네. 대충만 계산해도. 네. 그러니까 그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몰빵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분만 대체로 산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지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수요 그대로 반영하면 가격만 그냥 어차피 공급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쵸. 채굴된 양이 지금 적어서 한 4-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 하는 얘기들은 사실 뭐 일관되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관되죠. 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에서도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된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살 줄 몰랐죠.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막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에서도 직접적으로 현물 ETF를 사기는 부담스럽고, 근데 그렇다 하기에는 이제 포모가 온 거죠. 다른 데서 다 산다고 하는데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과 같습니다. 거의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매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쨌든 뭐 나중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그런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퇴직연금, 미국의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 퇴직연금에서 어쨌든 계속 나스닥을 사들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면은 훨씬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럼 얘네들 얘기는 왜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마다 쪼개져 있고 뭐 회사마다 쪼개져 있고 다 쪼개져 있어서 그 단일 규모로 하면은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 뿐, 기관에서 사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현금을 쌓아놓는데, 이 현금을 쌓아놓는 회사들이 현금의 한 3에서 5% 정도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얘기했던 게 곱하기 5배. 원래 5배 이상 얘기했는데 5배 이상 할 때마다 막 뭐라고 하니까 제가 좀 좀 줄여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영상에선 4-5배라고 얘기했죠. 수요만.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급은 별 차이 없고, 그러면 이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대로 되고 있죠. 이것도 아니라고 아닌데 하실 분 계신가? 아무튼 해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단순히 투자를 했다, 요거를 맞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 뒤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 이것도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한 거 아닙니다. 나름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대로 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된 건 맞잖아. 그리고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기업이 더 보수적이에요. 보면 은행이 제일 보수적일 것 같은데 제일 그러지 않고, 그리고 결국엔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꾸준히 얘기해왔던 거니까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제 영상 제 유튜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냐, 요거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걸 막고 있다. 웃기죠? 어서 빨리 저는 승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물 ETF에 투자하는 걸 막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좀
애들은 국민들은 다 막고 있는데 내가 막상 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 투자의 형식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 현물 ETF는 투자가 안 되는데 곱하기 2 현물 ETF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BITU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2배 레버리지래요. 그래서 이거 쭉 보니까 현물 ETF라는 얘기가 어디 있지? 곱하기 2배 레버리지 했는데 이 토스 증권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맞대요. 네, 현물 2배 ETF 이게 맞대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지나 해보니까 실제로 사지더라고요. 아하하하하. 실제로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게 곱하기 1 현물 ETF는 못 사는데 곱하기 2 현물 ETF는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도 곱하기 2 현물 ETF를 살 수도 있었는데 근데 곱하기 2 현물 ETF 사면 그것도 바로 금지시키겠죠.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빨랑 그냥 현물 ETF 이거 해줘야지. 이거 안 해주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국내 증권사가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왜냐면 국내 증권사에서 상품 출시가 안 됐는데 되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거 먼저 다 투자하죠. 그러면 국내 증권사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빨랑 해야지. 이거 뭐 ETF 상품 밀어주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굳이 미국 거 투자해야 됩니까 하면서 지네들이 상품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꼴값 떨지 말고 빨랑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왜 연기금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이유를 아마 아시겠죠? 왜 곱하기 2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축하 아저씨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데 그 20%가 떨어져서 80이 됐습니다. 그쵸? 80. 이거 다시 이렇게 100. 그 다음에 25%가 올라서 이게 다시 100이 됐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계산해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하면 100에서 2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4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60이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 2배 레버리지 하면 더하기 50%잖아요. 그러면 60에다가 50%가 오르면은 9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0에서 80 갔다가 100이 됐는데 얘는 100에서 60 갔다가 90이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예를 들어 상품 뭐 지수 코스피라고 해도 되고 나스닥이라 해도 되고 QQQQ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는 본전이 왔는데 원래 지수 따라가는 건 본전이 왔는데 얘는 2배 레버리지 얘는 본전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고 레버리지 상품이 여기에서 횡보한다 치면은 그냥 돈이 녹아내립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고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살 바에야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를 2배 산다. 전 이게 낫다고 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아시겠죠? 물론 이자 따지면은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100에서 80 갔다가 100 오면 대출 받아가 얘를 2배 사면 똑같이 내 자산은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대출 받으란 말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이거 살 바에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살 바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뭔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TQQQ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TQQQ를 왜 사? 이거는 나스닥에서 곱하기 3배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 그리고 이게 QQQQ가 이제 나스닥 추종이고, 그 다음에 TQQQQ는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QQQQ는 여기 나스닥 추종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TQQQ는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못 왔어요. 고점을 돌파 못 했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이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물론 그렇지만 요때 사면은 수익률은 더 높겠죠. 근데 이럴 때 사면 수익률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만 따지면 레버리지 상품을 살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지수 추종을 하나 살 거 3개 사겠다. 전 이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게 조금 부담이었겠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산 효과도 있지 않나. 네, 물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곱하기 1은 아니지만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만에 이제 요거를 좀 들어가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지금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불장 끝 나고 나서 하락장처럼 마이너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넘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면 마이너스 30% 정도니까 지난 1년간 지났을 때 비트코인의 성적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전으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4등이고 그 다음에 지난 6개월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3, 4, 5, 6, 7, 8등. 네, 비트코인 8등. 그렇죠? 네, 뭐 3개월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 5등. 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기 나은 장이다. 네. 제가 이건 매번 강조하는 건데,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또 당분간도 비트코인의 상승률, 그러니까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다. 물론 나중에 가면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만, 네, 당분간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나 열심히 매매했는데 알트코인으로 엄청 많이 벌었어. 개뻥이죠? 네, 본인이 잃은 건 얘기 안 한 거죠. 네,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더 나은 건 이제 요거 3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 요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 요 비트코인 말고 얘네 3개를 고를, 네, 그럴 수 있나? 네,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되니까, 비중을 높이면 되니까. 뭐,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저 혼자, 네. 그리고 저 혼자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기회가 온 김에 말씀드리면, 요 리플 멤버십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혜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감사하다고 자주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뭐 영상에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순전히 네 그냥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그쵸? 네, 후원해주신 거라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걸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제가 이제 항상 커피 사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사 먹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랑 김프로랑, 네, 김프로는 커피 안 마셔가지고, 네, 차를 사 먹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커피 사 먹고, 네, 항상, 네, 커피 걱정 없이, 네, 사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조금 안 좋아하시려나? 네, 그래서 요새는 댓글도 많이는 안 써주시긴 하는데, 뭐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업비트 계좌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는 요 멤버십은 아니고 멤버십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 후원용이고 이제 포트폴리오 반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매매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조금 어수선했는데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